반갑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2년 정도 전쯤에 양재동에 사옥이 있었거든요. 뱅뱅 사옥이. 그때도 모바일 관련해서 다음 지도 앱과 다음 앱, 모바일 웹탑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 관련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블로거분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이제 제가 주최하는 두 번째 간담회인 것 같아요. 제가 다음 TV를 출시하면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꼭 블로거분들 대상으로 이런 간담회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뭐 홍보하고 PR 하려고 하나보다 그러시겠지만 사실은 절대 그게 아니라 저희 모바일도 그때 그랬었는데요. 2년 전에 다음 지도 앱과 다음 앱을 놓고 보면 모바일 앱도 그랬고 많이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블로거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또 실제 사용자들이 어떻게 쓰는지도 보고 그러면서 2년, 3년 동안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진화를 했고 다음 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비판과 또 질책과 그리고 많은 또 의견들 저희가 열심히 들을 거고요. 그 의견들 기반으로 다음 1.1 버전, 1.2 버전, 2.0 버전에는 훨씬 나아질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이유는 다음 TV 플러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까만색 박스 그건 하드웨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다음 TV라고 하는 플랫폼이 들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제가 오늘 한 25분 정도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음이 왜 다음 TV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다음 TV가 사용자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다음 TV를 준비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가볍게 해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주도에서도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발표했던 내용은 좀 다릅니다. 기자분들이야 좋아하는 게 팩트가 핵심이죠. 그래서 다음 TV에 대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다음 TV를 만들기까지 과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편안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목차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TV를 처음 시작하면서 과연 사람들이 TV에서 기대하는 게 뭘까? 스마트 TV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무엇을 전달하는 게 제일 좋을까? 다음이 생각하는 스마트 TV, 즉 그 얘기는 사용자들이 스마트 TV에서 무엇을 바랄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다음 TV에 대한 기대상 이런 것들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도 중요하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다음도 중요하죠. 다음 TV 만들어가지고 유저들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도 뭔가 밸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기업이 바라보는 스마트 TV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음 TV라고 하는 플랫폼. 이 플랫폼이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발전될 건지 다음 TV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맨 마지막은 셋톱박스, 다음 TV 플러스라고 하는 하드웨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짧게 할 거고요. 저희 정영덕 대표께서 자세한 시연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Q&A에 들어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코디네이터 분들이 직접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품을 써보면서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과연 스마트 TV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뭘까? 뭘 기대할까? 화면에 보여지는 게 다음이 IPTV에서 했던 다음 지도를 넣었던 화면입니다. 이런 걸 기대할 줄 알았죠, 사실. 그리고 만들었더니 거의 안 쓰더라고요. 누가 이 커다란 TV에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지도를 쓰고 싶겠어요. 지도야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고 PC에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한데 IPTV에 제공되는 다음의 서비스가 그랬거든요. 다음에 검색이 그랬고 지금 보여드리는 다음 지도가 그랬고 수많은 서비스들이 저희야 그냥 그렇게 제공하면 혁신적인 거라 생각했는데 사용자들은 그걸 혁신이라고 느끼지 않더라고요.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IPTV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아이폰 나오기 이전에 위피, 왓 기반의 피처폰, 일반 휴대폰에서 다음의 서비스를 쓰던 시절 그때 335라고 하는 다음에 URL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369라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위피 기반의 다음 터치 앱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혁신적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정리를 하면 다음 TV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하루 이틀 고민한 게 아니고요. 거의 8년 넘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가장 큰 자산은 7년, 8년 전부터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 TV 이런 것들이 잉태되었을 때, 즉 성장했을 때 그런 사업을 제일 잘 만한 인재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정영덕 대표만 해도 다음에 한 몇 년 있었죠? 9년 있었어요. 9년.
제가 6년 됐거든요. 그리고 금동우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바일을 만들고 있는데 그분이 거의 한 7년 차. 그분들이 왁과 UP를 경험했고 또 이분이 IPTV를 경험했고 또 IPTV 이전에 다음이 IPTV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 사업도 진행됐어요. 잘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잘렸다면 어딘가에서 스마트 TV를 만들었겠죠. 즉 다음이 그동안 7, 8년 동안 모바일과 TV에서 다양한 사업들과 다양한 서비스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이 고스란히 이 제품에 녹아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사용자들도 생각을 하고 이런 실수도 경험하게 되고 실패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제품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TV를 1년 전 정영덕 대표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뭘 기대할까 봐요. 사람들이 스마트 TV에서 원하는 게 뭘까? 예를 들면 사람들은 책을 왜 살까? 사람들이 책을 사는 이유는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인테리어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 달에 한 10번 넘는데 물론 읽는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은 안 읽는 분들이 더 많죠. 저만 해도 책 한 10여 권 사게 되면 한두 번 읽나? 나머지는 그냥 서재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왠지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뿌듯하고 왠지 그 책에 서재에 꽂혀있는 책이 나의 지식인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책은 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테리어 때문에 왠지 소유감 때문에 그 지식을 얻는다는 느낌 때문에 사거든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만 해도 그래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는 이유는 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를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카카오톡이나 마이크로처럼 누군가하고 컨택트하고 커넥트하고 연결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50~60%는 심심할 때 습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스마트폰을 보는 장소가 침대이고요. 잠자기 전에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그리고 더 가장 많은 장소는 화장실에서 심심할 때 보는 거거든요. 습관적으로. 킬링타임이 하면서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메인은 이거라는 거죠. 그것처럼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은 TV를 왜 볼까? TV는 언제 볼까? 그걸 고민한 겁니다. TV를 보는 이유는 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외로워서 봅니다. TV에 있는 콘텐츠가 물론 그 무한도전 보고 1박 2일 보고 이러기 위해서도 보죠. 그런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감정은 외로울 때 본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놓는 거는 집에 가서도 라면 먹으면서 많이 켜놓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 도착하자마자 켜놓거든요. 왜?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TV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외로움의 공간을 뭔가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TV를 보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래서 TV가 가장 행복할 때는 바보 상자일 때. 마치 고릴라가 TV를 보는 저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TV에서 기대하는 거는 복잡한 컴퓨터와 같이 막 복잡하게 뭘 조작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고릴라가 TV 시청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그냥 재핑하는 거죠. 채널 재핑하면서 왔다 갔다 오면서 뭐 불만한 거 없나 찾아보기도 하고 뭔가 막 검색을 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림백으로 림포워드를 하는 게 아니라 림백으로 TV를 그냥 편안하게 시청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 TV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죄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TV를 복잡하게 만들어도 사용자가 원치 않는다는 거죠. 물론 원하는 사용자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라는 거죠. 일반 대중은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에 착안을 해서 다음 TV도 너무 인터넷 기능이나 검색 기능에 올인하지 말자. 그거보다 스마트 TV에서 기대하는 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결국은 비디오 컨텐츠다. 동영상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나이스하게 제공할까? 좀 더 많은 컨텐츠를 어떻게 편리하게 제공할까? 이 부분에 더 집중했다는 거죠. 그렇게 집중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관찰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TV를 볼 때 가정 내에서 언제 볼까를 가만히 지켜보면 이럴 때 봅니다. 뭐 혼자 밥 먹을 때, 라면 먹을 때, 침대 위에서 그냥 퍼질러 자면서 소파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이럴 때 TV를 계속 시청하고 즉 개발자와 공급자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시청자가 진짜 원하는 TV를 들여다보려고 하면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조사를 꾸준히 하면서 다음 TV에 대한 꿈을 키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꿈을 키우고 나니 우리 주변의 경쟁 환경들을 보니까 다른 기업들을 보니까 스마트 TV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TV 시장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이라고 하면 제조사가 있었고요. TV 박스를 만드는, 스크린을 만드는. 그리고 그 TV에 전파를 통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끝이었어요. 밸류체인은 딱 이 두 가지였어요. 제조사와 방송사. 그런데 IPTV가 등장하고 셋톱박스가 등장하고 스마트 TV가 등장하면서 복잡해졌죠. 우선 1차적으로는 게임 콘솔이 등장하면서
TV 중간에 뭔가 끼기 시작했어요. 그 게임 콘솔의 한 형태가 사실 셋톱박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제공하고 셋톱박스를 통해서 다음처럼 어떤 인터넷이나 VOD 컨텐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업체가 생겼고, 또 하나는 플랫폼 사업자가 생긴 거죠. 단순히 비디오 컨텐츠나 게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 앱도 제공하고 웹도 제공하고 어떤 추천되는 각종 비디오도 나이스하게 제공될 수 있는 겁니다. 검색까지도 제공하고 거대한 플랫폼 사업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밸류체인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와중에 다음은 어떻게 저 스마트 TV 시장에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냥 스마트폰에서 했던 것처럼 플랫폼을 만들지 말고 그냥 앱에 한 제공할까? 예를 들면 TJ가 했던 것처럼 티빙앱 혹은 MBC가 했던 것처럼 푹 이런 것처럼 다음도 그냥 TV판 앱 정도, 그 정도를 이미 제공하는 IPTV 셋톱박스나 혹은 구글 TV나 ITV 이런 쪽에 제공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한번 플랫폼을 꿈꿔보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한번 저질러보자. 한번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자. 왜 항상 우리 한국에서 5천만 인구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시장에서 우리는 계속 앱만 만들고 웹도 그냥 사이트만 만들고 이럴까? TV 정도는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복잡하지 않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기반을 만들면 그렇게 엉망일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플랫폼에 대한 도전을 좀 했던 거죠. 다행인 점 중에 하나는 TV 플랫폼은 완전히 다 토탈 플랫폼입니다. 통합되어 있어요. 이 비디오 컨텐츠만 빼면 플랫폼과 게임 콘솔과 그 다음에 TV 스크린까지도 다 통합할 수 있는 쪽의 분위기로 갑니다. 애플만 해도 그렇지 않나요? 애플만 해도 ITV 만든다고 하면서 TV 스크린까지 통합하고 있거든요. 삼성은 이미 TV 제조사에서 플랫폼 기반으로 TV 스크린 속에다가 다 OS를 집어넣는 과정을 가고 있고, 지지난주인가요? 2주 전에 G마켓에서 GTV라고 하는 스마트 TV를 출시했습니다. 다음 TV가 출시되기 전에 안드로이드 기반의 TV를 출시했거든요. 그런 정도로 앞으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물론 춘추전국 시대라서 그런 제품들이 나오다가 사라지고 막 그럴 겁니다. 저희 다음도 그렇게 나오다가 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목소리를 듣고 사용자들의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품의 진화 발전을 꾸준히 해갈 겁니다. 제품 만들고 끝이 아니라 즉 기존 제조사의 마인드로 제품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사업자의 마인드로 다음에 한메일이 96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꾸준한 진화 발전이 있었던 것처럼 TV 역시나 꾸준히 진화 발전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만 어려운 점은 하드웨어를 개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부의 다른 전문 업체에 도움을 구한 거고요. 또한 운영체제, 물론 거창한 거고요. 운영체제까지는. 그 운영체제 위에 얹히는 프레임 정도를 만든 그런 플랫폼에 대한 경험도 없기 때문에 좀 두려움은 있지만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시작을 해보면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을 해본 겁니다. 어쨌든 TV 플랫폼은 다른 스마트폰이나 기존에 있던 PC보다는 이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복잡하지가 않고. 그런 이유 때문에 도전을 하게 됐고, 그런 도전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 TV 시장이 이렇게 크게 나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일체형이 있고, TV 셋톱박스와 또 하나는 셋톱박스로 나뉘는 분리형이 있고, 그래서 일체형과 분리형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은 다들 하시겠지만 다음은 그러지 말고 그냥 텔레비전에다가 스마트 플랫폼, 다음 TV 플랫폼을 통합하는 버전을 왜 안 만들고 이렇게 셋톱박스 형태로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셨겠죠. TV는 스크린에 교체 주기가 한 10년 되거든요. 물론 최근에 좀 짧아지고 스마트폰이 2년이잖아요. 휴대폰. 컴퓨터가 한 7년 되거든요. 6, 7년 정도. 근데 텔레비전이 교체 주기가 10년이다 보니까 텔레비전 전체 스크린에 대한 도전보다는 우선은 셋톱박스에 대한 가벼운 도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TV 스크린으로 확장될 수 있을 거예요. 반응이 저희가 만든 최초의 작품이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저희가 삼성전자하고 제휴를 할 수도 있고 LG전자하고 제휴를 할 수도 있고 혹은 G마켓이 했던 것처럼 저희가 한 OEM 잡아가지고 직접 TV 스크린 한 40인치짜리 만들면서 그 안에 저 TV판, 저 다음 TV 플러스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최초의 시작은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니까요. 그래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셋톱박스 형태로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분리형을 선택을 했던 거고 궁극적으로는 더 확장할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그럼 스마트 TV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 고민을 했던 게 웹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이트거든요. 사용자들이 웹에서, 웹 플랫폼에서 다음에 서비스를 접근하는 방식은 URL, 사이트를 입력해서 접근하거든요. 따따따점 다음 점. 스마트폰에서 다음에 서비스를 접근하는 방법은 앱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모바일 웹도 있지만 다음 지도 앱, 마이피트 앱, 수많은 TV팟 앱 이런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에서 다음에 서비스를 접근합니다. 그럼 과연 TV에서는 어떤 형태로 다음에 서비스를 접근하게 될까?
플랫폼 이 얘기는 이제 기술자 중심, 개발자, 공급자 중심의 마인드고요. 그냥 일반 사용자들은 다음의 서비스를 브라우저에서 URL로 접근하는 것과 스마트폰에서 앱의 형태로 접근하는 것과 TV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접근하게 될까?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막 흔들리고 있어요. 브라우저로 그냥 웹을 연결하는 방식도 있고, 혹은 앱, 스마트폰에도 보면, 스마트 TV에도 보면 수많은 스토어가 있잖아요. 스토어에서 앱의 형태로 접근하는 것도 있고, 저는 플랫폼이 다르면 사고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TV의 가장 큰 미래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디오 콘텐츠입니다. 물론 스마트 TV로 인터넷 사이트도 서핑할 수 있고, 앱도 설치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한 60, 70% 이상 가장 많이 보는 콘텐츠는 방송 혹은 VOD, 비디오 콘텐츠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디오 콘텐츠를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결국은 플레이어거든요. 비디오 플레이어. 그래서 결국 다음 TV 플랫폼의 핵심도 다음 TV라고 하는 OS가 저변에 깔려있지만 다음 TV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비디오 콘텐츠를 잘 유통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어요. 또 플레이어는 결국 무엇이냐? 컴퓨터에는 파 플레이어가 있고요. 다음은. 그리고 웹과 스마트폰에는 TV팟이라고 하는 플레이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플레이어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수많은 비디오 콘텐츠들을, 영상 콘텐츠들을 다음 TV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거에 포커스를 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계속 진화 발전시키려고 하는 서비스 마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TV를 처음 정영덕 대표하고 논의를 하면서 가장 주목했던 건 첫 번째는 비디오 콘텐츠에 주목하냐. 사람들은 복잡한 인터넷 이런 것들 제공되면 좋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비디오를 어떻게 잘 보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자. 그 다음 TV뿐만 아니라 PC에서도 타 플레이어가 제공이 되고 웹에서는 스마트폰에서는 TV팟이라고 하는 플레이어가 있는데 그 플레이어를 잘 통합해서 다음 TV 플랫폼도 녹여내자.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발전시켜가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고민한 거는 컨텐츠 큐레이션이죠. 지금은 제대로 구현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만 해도 댁에서 보시는 케이블 TV의 채널이 몇 개인가요? 거의 지금 한 70개가 넘거든요. 근데 다음 TV를 보게 되면 그 채널이 더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채널이 꼭 라이브만 채널이 아니거든요. VOD도 채널이거든요. VOD도 다음 같은 경우에 스포츠와 키즈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그 채널이 늘어나겠죠. TVN이 입점하게 되면 TVN 채널이 하나 늘어나는 거죠. MBC가 입점하게 되면 또 MBC의 푸블 기반으로 한 또 채널이 늘어나는 거죠. 채널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수 있죠. 게다가 해외 사업자하고 손잡게 되면 해외 미드가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채널 중에서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빠르게 안성맞춤으로 제공하는 그런 큐레이션 성능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저희 역량 강화를 앞으로 어디에 할 거냐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큐레이션에 집중하자. 그래서 저희 다음 TV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떤 라이브 방송을 지금 현재 시청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을 MBC를 즐겨봤는지, 혹은 특정 22번 채널 TVN을 즐겨봤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VOD 콘텐츠 중에서도 어떠한 특성의 콘텐츠 카테고리를 가장 많이 봤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후에 저희 콘텐츠가 더 많아지고 입점된 업체가 많아지게 되면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기가 막히게 딱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려고 그런 백엔드 시스템의 기술력들을 계속 축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TV의 미래상인 것이지 스마트 TV에서 뭐 인터넷을 잘하고 검색을 잘하고 하면 좋은데 그거는 찍게 다시라는 거죠. 메인 요리는 비디오 콘텐츠를 잘 보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특히 그 비디오 콘텐츠 중에서 더 큰 핵심은 라이브 영상 콘텐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MBC, KBS, SBS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터넷스럽게, 스마트스럽게 잘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이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시연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과정을 거친 이후에 저희가 다음 TV를 통해서 꿈꾸고자 하는 TV의 플랫폼의 비전과 또 사용자가 얻게 되는 가치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이건 저희가 얻게 되는 가치, 사용자가 얻게 되는 가치가 아니라 다음이 TV 플랫폼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다음이 얻게 되는 밸류가 무엇이냐. 비즈니스 밸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카머스도 갖다 붙일 수 있고 광고도 갖다 붙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좀 큰 그림의 비전을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다음에 항상 그동안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중년과 장년층들의 거의 뭐 많이 애용하는 플랫폼일 뿐 10대, 20대들한테 외면 받았거든요. 다음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너무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10대, 20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미래의 꿈나무, 유아들 컴퓨터로는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1세부터 5세까지 어린아이들은 TV 앞에 살거든요. 그 아이들, 타겟 유저를 확대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부터 TV를 접하고 다음을 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 컴퓨터 사용 시간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죠? 하루 TV 시청 시간이 약 한 과거에 3시간이었다면 PC의 사용 시간이 약 한 2시간이었었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없었죠. 과거에 한 5년, 10년 전에는. 그런데 그 시간이 점차 줄어서 스마트폰은 한 2~3시간에 육박하고 컴퓨터 사용 시간은 3시간에서 2시간 줄어들었고 TV 시청 시간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죠. 2시간에서 딱 멈춘 상태거든요. 제가 보기엔 TV 시청 시간 앞으로 더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컴퓨터 사용 시간은 더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음이 사용자의 하루 24시간 중에 더 많은 시간을 장악하려고 하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어떤 서비스를 개발해야 될까? 그 전에 어떤 플랫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까? 늘어가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를 2~3년 전부터 투자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줄지 않고 있는 TV 시장의 TV 시간의 장악이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전, 스마트 TV에 대한 준비를 한 겁니다. 사용자의 듀레이션 타임,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더 많은 사용자의 시간을 다음이 주목받아야, 어텐션을 가져야지 거기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렇고요. 세 번째로는 TV와 연계된 서비스를 해보고 싶어서요. 미국의 방송사들이 최근에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이거든요. 즉, CPU만 멀티태스킹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TV를 시청하면서 뭔가 다른 짓을 합니다. TV에 나온 무한도전에 유재석이 입고 나온 옷을 검색하거나 1박 2일의 그 장소를 검색하거나 TV에 나온 콘텐츠와 관련된 정보를 계속 검색하거나 나가수에 나온 새로운 가수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실시간 이슈 검색이 TV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과거에는 한 1시간, 2시간 텀이 있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움직이죠. 왜? 내가 있는 장소에서 바로 필요로 하는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TV와 스마트폰, TV와 인터넷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씬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다음이 TV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건 TV 그 자체의 스크린에 대한 점령 이외에 TV와 연결을 한 다른 서비스, 그게 스마트 패드가 될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죠. 즉 그 얘기는 머신 투 머신, M2M, 기계와 기계 간의 연결을 해서 가장 많이 쓰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텔레비전과 PC, 텔레비전과 패드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유, 이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밸류를 얻기 위해서 다음 TV 플랫폼에 대한 한번 투자를 해봤던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얻게 되는 이득은 뭘까? 아까 잠깐 설명드리긴 했지만 다음 TV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사용자들은 다음 TV 플러스를 쓰게 되면 어떤 걸 얻게 될까? 사용자들이 얻게 되는 건 첫 번째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아낀다는 말은 길게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쓸데없이 채널 재핑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를 갖다 팍 데려가는 거죠. 굳이 9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8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를 VOD 방식으로 제공될 수도 있고 혹은 추천해 줄 수도 있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한도전에 나온 유재석이 입고 나온 옷이 됐든 1박 2일에 나온 그 장소가 됐든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할 때 스마트폰을 뒤적거릴 필요 없이 TV를 시청하면서 적재적소에 그게 TV 안에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혹은 스마트폰에 연계해서 우리가 추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M2M 기반으로 됐든 혹은 TV 속에서 보여주게 됐든 아마 TV 안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TV 바깥에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런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V와 스마트폰이 잘 연계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TV 플랫폼을 투자한 거죠. 저희의 몫이고 사용자가 얻게 되는 건 좀 더 안성맞춤의 컨텐츠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공짜라는 거죠. 기존의 IPTV는 컨텐츠를 보려고 하면 일부 유료 VOD 같은 것들은 다 결제를 해야 되죠. 물론 다음도 결제하는 컨텐츠가 있긴 합니다. 영화 컨텐츠부터 해서 일부는. 그런데 상당 부분의 컨텐츠, 예를 들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뭐 포노거나 토마스 기차나 이런 2,500편의 컨텐츠가 다 무료이고 또 30대, 40대 남성 직장들이 좋아할 만한 스포츠 컨텐츠, 분데스리가부터 해서 유로 2012, 올림픽 이런 컨텐츠가 다 무료로 제공됩니다. 만일에 이 컨텐츠를 사용자한테 유료로 제공한다면 당연히 구입을 하지 않겠죠.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밸류가 있는 것이고 다음은 그걸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저희가 저작권 내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웹에서 해당 컨텐츠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일부만 보존시켜주면 저작권자들한테 그 컨텐츠를 TV에서도 쓸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 투자가 돼요. 그 비용을 만약에 다음 TV 플러스에 보존하기 위해서 투자했다면 이거 19만 9천 원을 못 팝니다. 30만 원에 팔아야 돼요. 따지고 보면 이 다음 TV 플러스는 미치고 파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음 TV 플랫폼을 만드는데 투자한 금액과 그리고 이 컨텐츠는 계속 이 저작권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매월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비용을 저희가 대신 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저걸로 당장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한 3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비용을 다 제외한 거죠. 사용자가 얻게 되는 혜택은 무료라는 거죠. 세 번째는 키즈 컨텐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 1세부터 6세 정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가 다 무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적재적소의 컨텐츠가 또 스포츠 컨텐츠도 마찬가지지만 그 컨텐츠를 통해서 타겟 유저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사용자들은 특히 어린아이, 육아들은 안전하게, 안심하고 부모들이 키즈 컨텐츠만 볼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컨텐츠, 안전한 비디오 TV 이런 것들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음 TV가 얻게 되는 가치라는 거죠. 즉 사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자연스럽게 TV 시청을 즉 다음 TV 플러스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시연을 해드리겠지만 TV 튜너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보는 방송을 그대로 보면서 좀 더 디지털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스럽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는 시연을 할 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얻게 되는 밸류, 기업이 얻게 되는, 다음이 얻게 되는 밸류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고 좀 더 나아가서 다음이 다음 TV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좀 큰 전략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PC 시장에서 다음.net이라고 하는 웹을 통해 가지고 포털을 통해서, 포털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과의 접점을 만들었었죠. 원스크린입니다. 그러다가 스마트폰 2009년 11월에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모바일에서 3인치, 4인치 스크린에서 사용자들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지도 앱과 다음 앱과 마이피플과 모바일 웹과 12개가 넘는 다음의 앱 서비스와 25개가 넘는 모바일 웹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투 스크린이죠. 그리고 세 번째 스크린이 바로 TV 스크린입니다. 다음 TV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거, 다음 TV 플러스를 통해서 원하는 거는 40인치가 넘는 스크린에 대한 세 번째 스크린에 대한 도전이죠. 그리고 다음 TV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진저브레드 기반으로 만들었거든요. 오픈소스 기반으로. 그 위에 저희가 런처 앱을 얹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TV 플랫폼은 갤럭시 탭이나 태블릿 그대로 이식할 수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블릿에. 아이패드에 대한 연구는 좀 더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40인치 스크린뿐만 아니라 10인치 스크린에 대한 도전까지 하기 위해서, 즉 태블릿까지도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다음 TV 플랫폼이 고스란히 태블릿에 얹히게 되면 그 태블릿을 통해서 다음이 제공하는 수많은 VOD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비디오 콘텐츠, 인터랙티브한 서비스를 다 제공받을 수 있죠. 단 라이브 방송은 못 보죠. 왜냐하면 태블릿에는 TV 튜너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다음이 제공하는 비디오 콘텐츠, 동영상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